2025년 2월 6일 저녁 7시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켠 40대 박모 씨. 빗썸에서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이벤트 당첨 2,000원어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는 메시지였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000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비트코인 2,000개, 원화로 1,900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박모 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695명 전원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62만 개의 비트코인, 시가 60조 원.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10%가 단 20분 동안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박모 씨는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50개가 팔렸습니다. 순간 현금 46억 원이 생겼습니다. 같은 시각 빗썸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에서 8,110만 원까지 불과 1분 만에 15%가 증발했습니다. 담당자의 단 한 번의 오타,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BTC로 잘못 기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고작 42,000개였습니다. 어떻게 62만 개라는 숫자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보유량의 무려 14.5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6일 빗썸이 진행하던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평범한 행사였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695명에게 동시에 알림이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확인한 당첨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0원어치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2,000개, 한 개당 약 9,500만 원, 1인당 1,9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시스템 오류로 숫자만 잘못 표시된 건가? 그런데 매도 버튼을 눌렀더니 실제로 팔렸습니다. 50개 최대 거래량까지 현금 46억 원이 계좌에 찍혔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695명 전원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수천억 원 잔액 인증샷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담당 직원이 저지른 실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급단위 입력란, 원 대신 BTC, 알파벳 세 글자를 잘못 쓴 겁니다. 2,000원 대신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62만 개, 당시 시가로 60조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6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2025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입니다. 그 10%가 단 20분 동안 공중에 떠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리워드 지급 시작. 695명의 계좌로 비트코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시 20분, 빗썸이 대참사를 인지합니다. 단 20분. 이 짧은 시간 동안 눈치 빠른 이용자들은 이미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7시 35분, 빗썸이 급히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7시 40분, 모든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텄 35분,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주인을 잃고 떠돌았던 시간입니다. 만약 빗썸의 대응이 10분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량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다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그날로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빗썸이 2025년 3분기에 공시한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고객 예치분과 회사 자산을 다 합쳐도 42,794개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62만 개라는 숫자가 찍힐 수 있었을까요? 보유량이 무려 14.5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나타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령 비트코인이 아니냐고, 실물 없이 데이터베이스 숫자만 바꿔서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 유령 물량이 실제 시장 가격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가창을 보다가 눈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2025년 2월 6일 저녁 7시 30분. 빗썸. 비트코인 호가창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업비트나 다른 거래소에서 1억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가격. 빗썸에서만 갑자기 8,110만 원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불과 1분 만에 15%가 넘는 가격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런 현상을 금융권에서는 플래시 크래시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매수 주문을 모두 먹어치우고 가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이죠.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공짜로 비트코인을 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시장가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커뮤니티에는 수천억 원의 잔액이 찍힌 인증샷이 올라오며 광풍이 불었습니다. 한 명의 이용자가 2,000개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던졌다고 가정해볼까요? 약 2천억 원어치 매도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아무리 큰 거래소라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호가창의 매수 잔량은 순식간에 비어버렸고 가격은 다른 거래소 대비 10% 이상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강제 청산 매물들이 쏟아질 차례였거든요. 레버리지 거래를 하던 투자자들의 담보가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도미노 청산 말입니다. 만약 이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았다면 빗썸 내 모든 투자자의 담보가 청산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행히 빗썸의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가격 외곽 구간에서의 청산을 일시 보류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빗썸은 사고인지 단 5분 만에 시장 가격을 정상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5분 사이에 누군가는 패닉에 빠져 손절했고 누군가는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주었습니다.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도 벌어졌습니다. 빗썸에서 8천만 원대로 떨어진 비트코인을 사서 업비트나 다른 거래소에서 1억 원에 파는 겁니다. 단 몇 분 만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됐다는 점입니다. 빗썸 금고에 없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매매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장부거래 의혹 말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상의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숫자만 바꾸면 이용자 화면에는 비트코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빗썸 이용자 지갑에 찍힌 62만 개의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는 유령 코인이었지만 빗썸의 거래 시스템은 이를 정상 자산으로 인식해 매매까지 허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2018년 세상을 뒤흔들었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판박입니다.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입고되어 시장을 마비시켰죠. 눈치채셨습니까? 실물이 없어도 숫자만 있으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사 수준의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버튼 하나에는 그 어떤 세이프가드도 없었습니다. 저 기가 막힌 건 검증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 움직이려면 인공지능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나 다중결제권자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빗썸의 리워드 지급 시스템은 직원의 단순 오타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2,000원을 주려다 2,000BTC를 줬다는 빗썸의 해명. 이건 역설적으로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위 입력란 하나에 이중 확인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급 금액이 평소보다 조 단위로 커져도 경고 알림이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당자 한 명이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60조 원이 움직이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실수를 넘어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장부상 숫자로만 돌아가는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빗썸은 올해 2026년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이 2025년 3분기에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량, 고객 예치분과 회사 자산을 다 합쳐도 42,79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2만 개라는 숫자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보유량의 무려 14.5배나 되는 비트코인이 전산상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유령 코인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상에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숫자만 바꾸면 이용자 화면에는 비트코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빗썸 이용자 지갑에 찍힌 62만 개의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는 유령이었지만 빗썸의 거래 시스템은 이를 정상자산으로 인식해 매매까지 허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상자산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물이 없어도 데이터베이스만 조작하면 수십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썸이 고객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코인을 발행해서 시세 조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얼마든 가상자산을 찍어내 시세 조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창용 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기입, 즉 단위를 잘못 기입해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창용 원장은 이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와 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2026년 2단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빗썸 사태로 도출됐다고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그동안 뭐라고 홍보해왔습니까? 증권사 수준의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다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버튼 하나에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의 손가락 실수나 시스템의 작은 틈 하나로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이번 사태가 현실로 보여준 겁니다. 특히 장구상 숫자로만 돌아가는 거래 방식이 가진 위험성.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고객 계좌에 돈을 잘못 입금하면 실제 은행 금고의 현금이 줄어듭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죠.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릅니다. 실물이 없어도 숫자만 바꾸면 얼마든지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앙화 거래소 CX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거래소라도 시스템 하나만 잘못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유령 코인을 팔아서 수억 원의 현금을 챙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빗썸은 이 돈을 정말 다 회수했을까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오지급된 물량의 99.7%인 61만 8,212개를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빛의 속도 회수가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강제 동결권이었습니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 695명의 계좌를 통째로 잠가버렸습니다. 코인을 팔지도 밖으로 빼내지도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빗썸의 보유량 부족이 오히려 대규모 유출을 막는 방어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산상으로는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빗썸이 실제로 출금해 줄 수 있는 비트코인 실물은 약 4만 3천 개뿐이었거든요. 한꺼번에 수천억 원치의 출금 요청이 쏟아져도 빗썸의 실제 지갑 잔고가 버티지 못해 외부 전송이 원천 차단된 셈입니다. 실물 부족이 오히려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는 아이러니죠. 하지만 빗썸에게도 뼈아픈 실책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매도 버튼을 눌러 현금화에 성공한 이용자들입니다. 약 240개의 계정이 오지급된 코인을 즉시 팔아치웠고 이 과정에서 약 30억 원이 실제로 인출됐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비트코인은 약 125개, 시가로 무려 133억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인데 내가 쓴 게 무슨 죄냐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우리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적 화폐나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럼 공짜로 받은 돈을 써도 괜찮다는 걸까요? 안심하긴 이릅니다. 형사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거든요. 빗썸은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인출한 133억 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이창용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 이득 반환은 명백하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이죠. 이창용 원장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매도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오른 만큼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50개를 사고 당일 8천만 원에 팔아서 40억 원을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 원입니다. 원물 반환 소송에서 지면 50개를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시세로 50억 원어치입니다. 40억 원을 받았는데 5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10억 원 손해죠. 게다가 그 40억 원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50억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재앙적 상황입니다. 다만 이창용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빗썸이 보낸 게 맞는지 빗썸에 확인한 사례를 들며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빗썸 사태 하루 뒤인 토요일부터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상황 점검,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빗썸이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든 가상자산을 찍어내 시세 조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들어 강화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금융권 수준으로 작동하는지 현미경급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가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빗썸은 이번 사태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회수하지 못한 물량을 회사 보유 자산으로 100% 충당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객의 자산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실제 가치와 어긋나지 않도록 회사의 금고를 열어 구멍을 메우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에 빗썸은 사고 당일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썸이 이번 사태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쏟아부을 직간접적 비용만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 거래소 CEX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이번 사태는 아무리 거대한 거래소라도 담당자 한 명의 손가락 실수나 시스템의 작은 틈 하나로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장부상 숫자로만 돌아가는 거래 방식이 가진 위험성은 가상자산 시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래소가 매분기 공개하는 자산 실사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가 맡긴 코인이 거래소 금고에 실제로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량 공시, 준비금 비율,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산의 일부는 개인 지갑인 하드월렛으로 옮겨 거래소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모든 자산을 거래소에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내 자산도 위험해집니다. 개인 지갑으로 분산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이번 빗썸 사태처럼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는 뇌동매매를 멈추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관망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다고 패닉셀을 하거나 갑자기 올랐다고 무리하게 사들이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물이 아닌 숫자로만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단 한 번의 입력 실수가 국가 예산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실제 코인이 없어도 거래소 데이터베이스만 조작하면 수십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의 손가락 실수나 시스템의 작은 틈 하나로
언제든 붕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저녁 695명이 경험한 1,900억 원의 환상, 60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사태.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고였습니다. 빗썸은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현미경급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거래소만 믿고 모든 자산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